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 그의 그 유명한 분노.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한 편의 흥미로운 논문을 열쇠 삼아서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리아스의 영웅들을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 창조주부터 봐야겠죠? 우리는 그를 호메로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수백 년 동안 이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인지조차 미스터리였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호메로스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요, 작가가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 어쩌면 더 큰 퍼즐은 이 서사시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영웅들 말이에요. 도대체 뭘 위해 싸우고 뭘 위해 분노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 코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딱 5단계를 거쳐서 영웅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먼저 호메로스 영웅들이 왜 수수께끼 같은지 알아보고 그들을 움직이는 핵심 개념인 아이도스와 명예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킬레우스 분노의 진짜 모습과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메로스 영웅들 하면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칼 휘두르는 단순한 전사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겠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영웅들의 심리를 풀어내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논문이 바로 그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아이도스입니다. 영웅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해주는 정말 복잡하고 심오한 고대 그리스어 개념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도스가 정확히 뭘까요? 이게 참 자존심이나 수치심 같은 한 단어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논문에 따르면요. 아이도스는 영웅의 내면에서 이건 해야 해,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도덕적 나침반 같은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는 아주 복합적인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내면의 나침반, 아이도스가 혼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깥 세상, 그러니까 공동체의 인정과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영웅의 자존심은요, 사회적인 평판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아이도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티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티메는 뭐랄까, 영웅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회적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눈에 보이는 명예, 즉 전리품이나 칭찬 같은 것들이죠. 논문은 이걸 하나의 순환고리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명쾌합니다. 보세요. 영웅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면 공동체가 티메, 즉 공적인 명예를 줘요. 그럼 이 티메가 영웅의 내면적 자존감인 아이도스를 꽉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더 큰 업적을 세우고 싶어지고요. 일종의 사회적 계약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 일리아스 초반에 왜 그 난리가 났는지 감이 오시죠?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전리품, 그 여인을 빼앗은 건요. 그냥 물건 하나 훔친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티메를 공개적으로 짓밟고 그의 존재 자체, 즉 아이도스를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을 향해 염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소리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아이도스가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촉발하고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훨씬 더 어둡고 거대한 무언가로 변질되어 가거든요.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2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분노는 사회 안에서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한 분노였어요. 하지만 둘도 없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죽은 뒤의 2번째 분노는요. 이 사회를 넘어서 역사 속에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한 분노로 바뀝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이끈 건 바로 2가지 다른 종류의 명예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동료들 사이에서 얻는 살아있는 명예, 티메이였죠. 그런데 2번째는요.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불멸의 명성, 바로 클레오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의 명예 따위는 버리고 죽어서 남는 영광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영광, 불멸의 명성을 쫓는 과정에서 아킬레우스는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성을 하나씩 잃어버려요. 연민도 심지어 그를 이끄던 그 중요한 아이도스마저 사라진 그냥 분노덩어리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과정은 서사 시의 가장 놀라운 클라이맥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그 거대한 분노는 더 많은 피나 복수가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발견을 통해서 마침내 사그라들게 됩니다. 분노의 화신이 된 아킬레우스의 막사로 그의 가장 큰 원수, 헥토르의 아버지인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가 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시신을 되찾으려는 한 아버지로서 이렇게 애원하죠. 바로 이 순간 아킬레우스는 적개심을 넘어서 프리아모스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겪게 될 슬픔,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죠.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심오한 공감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심오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 순간 아킬레우스는 아이도스의 완전히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제 아이도스는 더 이상 나 잘났어 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한 겸허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공동의 경외심이 된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서사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분노로 시작된 이 장대한 이야기는 오직 연민과 공감을 통해서만 끝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아킬레우스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잠재운 건 더 큰 힘이나 복수가 아니라 바로 더 깊은 인간성이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개념을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자존심, 사회적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의 힘, 여러분의 아이도스는 과연 무엇입니까?